입문용 카메라지만 쉽지만은 않다. 7호 HPD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카메라는 삼성 캐녹스 Z145입니다. 자, 이 카메라 입문용인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입문용은 맞는데 결코 쉽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카메라를 처음 딱 봤을 때 이 버튼들도 그렇고 여기 써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다. 그리고 특정 기능들 외에 새로운 기능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좀 숙지를 하고 잘 활용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이런 기능들이 많고 다양하다는 건 좋기도 한 건데 사실 그만큼 활용도가 있느냐도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활용도가 매우 높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글쎄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조금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요거는 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만한 기능들, 그리고 신박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능들까지 한번 심도 있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온오프 버튼이 있고요. 이 옆면에 이 버튼을 살짝 내리면 이제 필름실이 열립니다. 필름 넣는 거는 모든 자동 카메라가 그렇듯이 굉장히 간편해요. 필름 넣고 여기에다 투입구에 필름 끝 부분을 여기 넣어주시고 닫으면 자동으로 이제 감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숫자가 뜨고요. 촬영을 다 하면은 자동으로 감겨요.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내가 필름을 다 쓰지 않았는데 중간에 강제로 감고 싶다 그러면 여기 강제 되감기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또 눌러주시면 강제로 되감는 기능도 있습니다. 요 은색 버튼으로 이제 촬영 버튼이 있고요. 그 옆에 TW라고 해서 줌, 인아웃 버튼이 있어요. 자, 요 정도만 되면은 이제 촬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죠. 일단 필름 넣고 찍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뒤쪽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스냅샷 이렇게 눈 그림이 있고 이제 파노라마 이런 식으로 있는데 파노라마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위아래를 잘라서 비율을 좀 이렇게 얇게 가져가는 그런 샷입니다. 그래서 파노라마라고 해서 특별할 것까지는 없고요. 옆에 요 버튼은 이제 시도 보정 장치, 그래서 사용자의 시력에 맞게 뷰파인더에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뷰파인더 쪽에 보시면 AF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번개 모양이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불들이 들어와요. 반셔터를 누르면 이렇게 불들이 들어오는데 AF가 이렇게 깜빡이면은 초점이 안 맞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뷰파인더를 보면 이 옆쪽에 초록색, 빨간색 불이 이렇게 잘 보여요. 이걸 보면서 초점이 잘 맞았는지 그리고 셔터가 터질 건지를 미리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스냅 그리고 스폿이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스냅은 말 그대로 그냥 스냅샷, 그러니까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할 때 쓰는 기능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얘를 누를 때는 줌 버튼이 작동을 안 합니다. 38mm 고정 화각으로 찍어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움직이는 대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셔터 스피드를 올려 찍겠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 자동 카메라의 특징들이 내가 sho속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자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스냅을 그렇게 쓸 일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네, 그리고 스폿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폿은 이제 가운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물체들이 여러 개 있거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초점을 어디에 맞출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스폿을 놓고 가운데 부분 점 표시가 되어 있는 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초점을 잡아준다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것도 특별한 상황이 아니어서 이렇게 자주 사용할 것 같진 않고요. 그 옆에 보면 정목 버튼 눈동자 모양과 그리고 태양 이 모양이 있는데 요거는 정목 방지라고 해서 플래시가 터질 때 사람 눈이 빨갛게 되는 현상을 막아주는 기능이에요. 인물 촬영을 할 때 플래시를 터뜨릴 거다 하면 이제 정목 기능을 켜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태양이 떠 있는 그 그림은 이 역광, 해를 바라보고 이제 카메라를 들고 있을 때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인물이 어둡게 나오는 걸 좀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제 타이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누르면 일반적인 그냥 셀프 타이머고요. 두 번 누르면 타이머가 두 개가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연속 셀프 타이머입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놓고 나서 찍으면 10초 뒤에 이제 첫 번째 사진이 찍히고 2초 뒤에 두 번째 사진이 찍히는 거죠. 이거는 연인들이 어디 여행 가서 셀프로 촬영을 할 때 카메라를 봤다가 마주 본다거나 마주 봤다가 이렇게 뽀뽀를 한다거나 이럴 때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2초 뒤에 찍히는 이제 셀프 타이머가 나오고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리모컨 표시가 나오는데요. 얘는 이제 리모컨으로 셀프 촬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리모컨이 줌 기능까지도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생각 없이 오 줌도 원거리에서 조작이 되네 막 이렇게 좋아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셀프로 놓고 이게 내가 이 화각에 잘 들어왔는지 이게 어떤지를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글쎄요, 뭐 쓸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플래시 터트리는 걸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번개 모양 나오고 뭐 야간 표시가 뜨고 이제 강제 발광, 항상 발광시키는 거, 플래시 끄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자동 해가지고 모드가 나눠져 있어요. 보통은 자동으로 놓고 찍죠. 그리고 얘를 한번 눌렀을 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깜빡깜빡 하거든요. 뭐 굳이 몰라도 될 것 같긴 한데 좀 더 심도 있게 카메라를 다루고 싶으면은 알면 좋은 거죠. 노출 보정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냥 버튼을 누른다고 되는 건 아니고 플래시 모드 변경 버튼 있죠. 이 버튼을 길게 누른 상황에서 줌 버튼을 누르면 0.5스탑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대 3스탑까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정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복잡한 모드, 그 중에서 쉬운 거 위에부터 좀 살펴보면은 이건 누가 봐도 인물이죠. 그 다음에 여러 장이 이렇게 돼 있는 건 이제 연속 촬영, 필름으로 연속 촬영할 일이 없죠. 돈 아깝게. 자, 그 다음에 다중 노출, 요거는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포토샵으로 생각하면 두 장의 사진을 한 장으로 합성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잘만 찍으면 굉장히 느낌 있는 사진을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노멀로 해서 찍으시면 그냥 나는 막 이것저것 뭐 이렇게 막 기능 같은 것보다 그냥 찍고 싶다 하시면 그냥 노멀에 두고 찍으시면 되고요. 퍼지라고 읽나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뭐 인공지능으로 찍는 거라고 해요. 뭐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알아서 찍어주겠다 뭐 이런 건데 글쎄요. 뭐 얘를 찍을 때 이제 줌을 최대로 해놓고 이렇게 찍으면 찍히네? 그냥 찍히네? 예, 이렇게 지금 보셨죠? 자동으로 줌을 조절을 해줍니다. 뭐 여기서는 뭐 지금은 또 이렇게 빠지네요. 아까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줌 이동이 안 하더니. 그러니까 얘는 뭐 지 맘대로라는 거죠. 저 같으면 안 쓸래요. 자, 그리고 스텝이라는 기능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찍으면은 줌이 이렇게 3단계로 당겨지면서 찍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먼저 찍히네.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얘가 줌 상태가 최대든 뭐 아니든 간에 무조건 최대 줌에서 찍고 중간 그리고 마지막 38mm로 찍는 이런 기능인데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뒤를 보고 있다가 찰칵 뭐 이런 식으로 찍으면 이렇게 촥촥촥 뭐 이런 느낌 아니지 촥촥촥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될래나요? 뭐 거꾸로 사진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재밌는 상황이 연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안 쓸 것 같아요. 궁금해서 한 번은 써보겠다. 예. 자, 그 다음에 인터벌 기능이 있어요. 와, 아니 무슨 자동 카메라의 인터벌 얘도 이제 최초에는 10초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얘도 이제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른 상태에서 줌 버튼을 누르면 최대 60분, 최소 10초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좋다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근데 얘 카메라가 이제 자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노출을 잡아서 사진이 나올지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얘는 감도도 정해져 있지만 F값을 얼마로 할 건지 시속을 얼마로 할 건지를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찍히는지를. 그래서 이제 이 인터벌을 야간에 찍었을 때 뭐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줄까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얘도 그닥 활용도가 높진 않을 것 같다. 그 주의하실 점은 인터벌 촬영을 하면은 필름이 다 소진될 때까지 촬영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멈추려면은 셔터 버튼을 누르거나 모드 버튼을 눌러서 변경을 해줘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벌브 촬영입니다. 벌브 촬영은 뭐 쓸만하죠. 이렇게 야간의 궤적 사진, 야경 사진 이런 거 찍을 때 벌브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찍으려면 일단은 이제 플래시를 좀 꺼야겠죠. 플래시 발광을 끄고 벌브로 해서 사실 벌브 촬영할 때는 이렇게 셔터 눌리는 순간에도 흔들림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리모컨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촬영을 하면 얘는 상단에 이 디스플레이어 창에 지금 몇 초가 지났는지를 보여줘요. 이거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냥 일반 수동 카메라 찍거나 할 때는 이렇게 초시계 맞춰놓고 찍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얘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동이라 초점을 어떻게 잡는지를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네요. 자동 카메라가 더 어려운 것 같아. 개방을 하는 건지 조이는 건지 모르니까. 벌브 촬영하는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맞춰주나? 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뭐 자동 카메라로 뭐 벌브 촬영을 하거나 하려면 어쨌든 간에 몇 번의 이제 시도를 통해서 좀 파악하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산 모양이 있는데, 이제 사용 설명서에는 창밖 풍경을 찍을 때 유용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찍으면 뭔가 흐릿한데 얘를 누르고 찍으면 잘 잡힌다. 이건 뭔 이런 기능도 있대 싶었는데, 초점을 이제 풍경, 이렇게 산이잖아요, 멀리 있는 데다가 맞춘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만약에 창밖인데 창에 만약에 초점이 맞았다, 창밖 풍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촬영을 하면은 초점을 가장 멀리 이게 무한대로 잡아놓고 찍는다는 뜻이겠죠. 근데 얘를 누르고 찍는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크게 변화되는 건 없어요. 뷰파인더에 이제 산 모양이 뜨는 거 정도? 그렇습니다. 뷰파인더에도 뜨는 그림들이나 이런 아이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막 이렇게 뭐 어떤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잘리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진짜 너무 많아서, 와, 이게 뭐였더라? 이게 뭘 나타내는 거였더라? 막 이런 좀 헷갈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냥 좀 단순화하고 바로바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뭐 이거는 개인적인 아쉬움인 것 같고요. 누군가에게 이제 이런 많은 기능들이 와 좋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은 기능이 많은 건 좋아요. 근데 이제 활용도가 높은, 활용하기가 좋은 기능들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 이제 슈퍼 마크로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써봤을 때 마크로라고 할 정도의 이렇게 거리가, 글쎄요, 마크로 렌즈는 뭐 잘 모르겠네요. 이게, 자, 얘를 한번 보면은, 자, 지금 이 거리에서도 초점이 안 잡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크로라고 할 수 있나? 최대 줌으로 해보면, 근데 지금 이 거리도 지금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을 못하는 건지 마크로가 이렇게는 잡히네요. 또 이게 조금 어두운 상황에서는 초점을 잘 못 잡네요. 근데 얘는 초점을 못 맞춘 것 같은데 왜 맞았다고? 뷰파인더 상에는 지금 초점이 굉장히 흐릿하거든요. 근데 이게 초점이 맞았다고 나오네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캐녹스 Z145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입문용 카메라지만 쉽지만은 않다. 뭔가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기능들이 많아서 복잡한 카메라들보다는 그냥 이런 심플한 카메라들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자동 카메라를 쓰는 게 좀 필름 감성을 느끼고 싶은데 편하게 찍고 싶어서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지만 있을 건 그래도 필요한 기능들은 다 있는 이런 카메라들이 저는 좀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캐녹스 Z145로 찍어본 사진들도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뭐 구경들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멸시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